안녕하세요. 하하방입니다. 형님들이 제가 얘기했던 20일 날 얘기했던 시안에서 23일 날 새벽까지 올려주신 종목에 대해서는 3월 31일까지 매일 새벽에 이거를 주식을 읽어준다 그랬거든요. 그 내용들을 어,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몇 개 안 들어와서 그 밑에 제가 이미지로 어, 그냥 옷에 좀 핫한 것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더 넣어놨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아는 형님들이 저한테 예전에 부탁했던 그 종목들 기억나는 것들은 또 몇 개를 또 넣어놨고요.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일목균형표를 하던 걸 왜 안 하냐? 일목균형표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어, 이게 책으로 보는 우리 친구분이 일목균형표는 균형 잡는 거니까 너무 쉽지 않느냐. 뭐 네가 너 친구가 얘기할 때 심오할 거라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전혀 심오하지 않고 너무 쉽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길래 그래 조금 실전에 들어가면 좀 틀릴 것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일목균형표 책도 한번 봐두는 것도 괜찮고요. 성서인 작가가 이거 했던 책은 한번 사서 보는 게 나을 겁니다. 뭐 사서 안 보신다 그래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해줄 거니까요.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장 보던 거는 우리가 맨날 보던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로 보면 여기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요. 이 부분 색깔칠은 이 부분을 여기서 더 못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목균형표는 계산 날짜, 구름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변곡점 날이 안 나와요. 여긴요. 변곡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곡점 찾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걸 하는데 우리 형님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 직관적으로 훨씬 난데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거에서 파동을 제가 몰랐는데 어제 파동 책을 좀 세 권 정도 지금 다 읽어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두 권 정도를 더 남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어, 쓰신 분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 각자의 나름마다 파동을 그리는 게 틀리더라고요. 색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본래 저자가 만들어 놓은 거랑 그 만들어 놓은 책자를 보고 해석 부분들이 각자 다 틀려요. 그래서 파동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잘 모른다 그러거든요. 그걸 또 대파동으로 볼 건지 소파동으로 볼 건지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 파동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조지표는 승서현 작가가 저거 했는 거에서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막대 그래프 이거 저 거래량 막대 그래프 이 밑에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요 막대 그래프 요 부분이 이제 있어서 저도 요 부분을 빼고 하려 그랬다가 였습니다. 일단은 배울 때는 책으로 배우거나 물로 배우나 그 사람이 알기 주는 사람이 지표를 였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뭔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가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신뢰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게 뭐 여가 있어도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섞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형님이 얘기하시는데 MACD 오실레이터가 여기 아니고 여기 점점점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저는 여기 보면요. 요것만 설명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 들어가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추세 지표에 보면 어, MACD 요게 있죠, 요거요. 요겁니다, 요거. 요게 그
파라볼릭이에요. MACD 파라볼릭이에요. 요거를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면 파라볼릭을 하시면 파라볼릭을 하면 파라볼릭이 이후에 나옵니다. 추세 지표에 있어요. 파라볼릭이 지금 어느 지표에 있는지는 저는 파라볼릭을 안 보는데 파라볼릭이 있어서 이걸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 요 지표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여기 요차랑 같이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요까지 설명해 주고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애플 우리 맨날 보던 거잖아요. 미국 주식을 제가 이렇게까지 맞춰주면서 설명하는 거는 이게 차트를 일목균형표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봤던 건데 그래도 앱 보던 거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안 되니까요. 여기서는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성인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11선 밑에 들어오면 보질 않습니다. 근데 일봉이잖아요. 일봉은 그 작가님이 얘기할 때는 일봉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봉 얘기를 하지 않고 주봉이나 월봉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주봉으로 들어가면 주봉에서 끝내야 되고 월봉으로 들어가면 월봉을 보고 끝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인가? 월봉으로 11선 위에 올라갈 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왔다가 여기서 들어가서 아직 나올 자리가 안 나온 겁니다. 그럼 내가 월봉으로 볼 거냐, 주봉으로 볼 거냐가 틀려요. 그러면 주봉으로 들어갈 때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요 가격대에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고 지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는 들어갔다가 바로 빠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그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를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갑니까? 그분은 보조지표가 없어가니까 이게 갈지 안 갈지를 모르니까 단순 논리로 10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갈 때 사서 이걸 이제 저승사자 캔들이라 그래요. 여기 11선에 걸려 있는 게 이게 저승사자 캔들이라 그러는데 이 저승사자 캔들에서 걸리면 일단 정리를 하고 올라갈 때 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성성현 작가가 얘기하는 거 이게 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서 다른 얘기가 없어요. 책을 봐도 책을 볼 때는 나올 때는 뭐를 보는가 하면 이제 캔들을 두 개를 보고 세 개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일봉으로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캔들이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저거 교수형이라든지 샛별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천이라든지 아니면 밑에서 하락장악형 상승 반격형 그다음에 상승 인태형, 하락 인태형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큰 적이 아니라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보면 분명히 알아둬야 될 이제 파동에 대해서 이걸 이 선생님 작가가 얘기하는 거를 듣고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요. 파동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파동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파동을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상승과 하락이 있으면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플랜트한 거 그냥 수평 그러니까 박스권 그 파동이 있는데요. 그러면 상승 파동은 뭐고 하락 파동은 뭔지 이거부터 개념이 안 잡히면 이 부분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해줄 건데 이 이제 파동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파동이라는 건요. 이게 내려오던 파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파동이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저점 만들어내고 올라가죠. 이 상승 파동이라면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 하면요.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요게예요, 요거. 요게 가장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를 훼손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파동으로 보면 1파동이 작가님들마다 쓰는 것들이 다 틀려서 보니까 어떤 분은 1파동이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위로 오는데 이 저점을 안 깨야지 된다는 거는 분명히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 하는데 지금까지 세 분의 책을 봤을 때는 이 파동이 원본을 봐도 그렇고 1파동을 훼손 안 하는 파동이 이게 내려왔을 때는 이게 하락 파동에서 멈추는 파동 요게입니다. 그러면 이걸 훼손하면 하락이 아직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때 상승으로 올라갈 때 이게 위로 올라갈 때 이게 상승 파동으로 인정을 하려 그러면 두 번째 자리 어딘가 하면요, 여기를 넘어서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를. 이게 상승 파동이에요. 이게 상승 파동이에요. 그러면 이 여기와 여기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승으로 해가지고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 처음으로 저거 원본에서는 보면 1파동이 내려오는 게 60%까지 내려와야지 이게 1파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에서 60% 났으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 38%에서 40% 올라가면 이게 1파동이에요. 이게 1파동이에요. 이게 1파동요. 이게 그 다음 파동이 38% 내려와서 여기서 100%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이라면 이게 100이라면 65% 60% 내려와서 여기서 160이 올라가서 160이 올라가. 이건 이제 우리 그 청성촌놈이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로 보면 160에 또 이게 38% 일어나서 여기서 또 160이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파동이 또 30 몇 프로 내려와서 여기서 160이 올라가고 오파동이 가고,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A파, B파, C파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울 때 정성천님한테 배울 때 이거 배웠습니다. 160, 160, 160, 100에 100에 100 뭐 이래가지고 다 배웠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배우긴 해도 이게 어디서 가는지 몰라요. 저는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승 파동에서 이제 이게 O 파동에서 하락 파동 A파, B파, C파가 나오고, 그 다음 책을 보니까 여기서 연장 파동이 나가고 O 파동으로 온다.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올라가는 게 5파동이면서 거기에서 하락파동, 그러니까 저거 중간에 하락파동이 3파동이 들어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좀 힘든 얘기가 되고 듣는 분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냥 이런 형태가 있는데 요거 형태는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거, 이건 상승 파동이고요. 하락 파동도 이거에 디비면 하락 파동입니다. 그러면 뭔 얘기인가 막 상승, 여기에 이제 상승이 올라갔죠. 여기 이제 상승이 올라갔죠. 그러면 이쪽 파동을 가지고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승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하락 파동은 뭔가 하면요, 하락 파동에 올라가죠. 그러면 올라갈 때 여기 고점을 못 넘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는데 여기 저점을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지 못하는 게, 못하면 이게 하락 파동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락 파동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위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위로도 갈 수 있고, 이거는 조정 파동이고 조정 파동이 아니고 이게 하락 파동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하락 파동을 얘기를 해주면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을 찍어요. 그러면 여기 저점, 여기에 저점을 훼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를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무조건 가더라도 여기를 못 갑니다. 그다음 중요한 자리가 상승 파동하고 똑같아요. 여기를 훼손해야지 됩니다.
이러면 이제 하락 파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A, B,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하락 파동은요. A파, B파, C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A파, B 이게 A파, B파, C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항상 저점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 파동은 고점을 갱신하는 거고요. 저점을 훼손 안 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상승 파동이고, 하락 파동은 고점은 갱신 못 하지만 저점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락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락이 어디서 멈추는가를 우리가 5개 파동으로 보는데, 여기서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쪽 부분이 해결이 다 돼요. 이게. 자, 보세요. 왜 지금 와서 여기서 파동 설명을 해줬는가 하면, F를 파동으로 안 보면 이게 성서인 작가가 얘기하는 거에서 파동 얘기가 거기서 꼭 나옵니다. 나오는 얘기. 그래서 파동을 어떻게 설명할까 내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파동은 상승 파동은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점만 계속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고점을 계속 떨궈 나가요. 근데 하락 파동은 고점을 못 떨면서 저점을 계속 갱신해 가요. 친저점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하락 파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걸 그리 보면 돼요. 그냥 내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너무 쉽게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점이잖아요. 그죠? 여기 저점인데 이 저점은 여기서 훼손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데,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 저점 자리를 이게 만들죠. 만들고 난 뒤에 이 저점을 훼손하면 하락 파동인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점을 또 훼손하면 또 하락 파동인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또 여기 저점을 훼손하면 또 하락 파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여기 와서 여기 저점을 훼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하락이 멈춘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 저점 훼손 안 하고 여기가 이제 저점이잖아요. 그럼 여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를 훼손 안 했죠. 훼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승 파동이냐 하락 파동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상승이라면 여기서 여기를 넘어서야 되겠죠. 이 고점을 넘어서야지 이 상승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한 조정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위로 갈지 아니면 아래로 갈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락이라면 5분에 이렇게 여기 고점을 못 넘고 이 중간에서 여기 저점을 훼손하면 이게 파동의 A파, B파, C파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안 보고요. 이게 A파, B파, 그러니까 A파, B파 아니다. C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A파, B파, 그 다음에 올라가서 C파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파동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리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보다는 제가 설명했던 거, 이거 보시면 돼. 그냥 얘가 여기잖아요. 이거 올라가다가 이게 저점, 여기 한번 이렇게 N자로 접었잖아요. 여기 자리를 훼손할 거냐, 안 할 거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와 여기에 박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놀다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에 따라서 하락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보조 지표를 봤을 때 얘가 50을 내려온다는 건 뭡니까? 11선의 역배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역배열이면 뭡니까? 여기서 못 올라가겠죠. 그죠? 이게 내려오면. 그리고 오메오실레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30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속임수 오일 캔들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러면
일봉으로는 그런데 주봉으로 봐도 이게 조금 속임수일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월봉으로 봐도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 기껏 올라가 봐야 여기 빼도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보면요. 지금 하락 파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승으로는 안 보여요. 주봉으로 봐도 선생님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사지 않는 자리로 들어와 있습니다. 월봉에서는 아직까지는 버티는 자리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결코 좋은 국면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산다면 사지 않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쉬워요. 제가 애플에서 설명해 줬던 거는 파동에 대해서 상승 이게 하락 파동이니까 제가 설명해 줬던 것처럼 여기를 훼손하면 하락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또 내려가면 하락이고 여기를 훼손 안 한 상태에서 여기를 또 훼손 안 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슬쩍 돌아서 가는 자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트레이트 슬로를 제가 항상 설명해 줬듯이 그 설명으로 보면 얘가 지금 하락 추세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다면 이게 가열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오실레이터도 제가 이걸 몰라 그랬죠. 옥수수 그 저거라 그랬죠. 예. 옥수수가 이빨이 제대로 박힌 이빨이 아니죠. 그냥 엉성한 이빨이죠. 그냥 들썩들썩한 거, 덜 익은 거, 막 이상한 옥수수들 있잖아요. 보면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 옥수수라는 거죠. 그냥 주봉으로 볼 때 음이 오실레이터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보면 이 주식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 그냥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일봉을 보고 주식을 결정을 하면 안 되고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 결정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주봉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캔들을 보겠습니다. 이 캔들을 그냥 읽어야 되거든요. 캔들 읽으면 얘는 지금 이도저도 아닌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놀고 있으니까 일봉을 보고 내가 매수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 이거는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뭐 제대로 용기 있는 사람들은 저점에서 사서 이거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박스 거니까 여기서 좀 사가 이거 하면 팔아먹고 또 내려오면 또 사가 이거 팔아먹고 이런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저거 되는 분들은 이런 데서 매매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봉으로 봤을 때 이거는 별 의미 없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월요일 날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면서 삼성 SDI가 삼성전자를 이제 볼 건데요. 여기서 보면 얘네들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지금 현재 한 번에 이게 눌림목 자리 이제 지금 많이 올라온 거에 행보 구간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얘가 이제 행보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놓을 건데 주봉으로 봐도 지금 그렇죠. 그게 보이죠. 이제는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올라가 가입권을 들어 계속 가입권을 갖춘다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얘 역시도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거에 행보 구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꾸준히 천천히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게 양의 오실레이터가 들어가고 여기 옥수수가 제대로 박힌 옥수수가 나올지 안 박힌 옥수수가 나올지에 따라서 얘는 이 박스권 안에서 좀 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 종목을 보던 거는 봐야겠죠. 노버너 디스크입니다. 노버너 디스크 보면요. 지금 오늘 어저께 금요일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보십시오. 얘가 여기에 저점을 훼손 안 한 상태에서 이러고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간 거에 눌림목을 준 겁니다. 그냥 눌림목을 준 거예요. 여기서 뭐 큰 의미를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얘 역시도 올라가다가 한 달 정도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올라갔죠. 3개월 정도 올라갔습니다. 3개월 정도 바닥 잡고 3개월 올라가서 한 달 쉬고 2달 쉬고 또 다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양의 오실레이터가 나와야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가는 거지. 이 음의 오실레이터에서는 지금은 강세, 약세로 봐도 약세인 장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볼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샀지만 저는 여기서 샀는데 아무런 저거 없죠. 여기서 팔고 또 사면 되는데 귀찮아 가지고 이거 뭐 밑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내가 팔고 사고 신경 쓰기 싫어서 하지를 안 했다. 그냥 이런 거 저는 장기 투자자니까 매매 안 하니까요. 그냥 들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장은 다 봤으니까 이제 국내 장 우리가 볼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보면요, 제가 하하방이라고 만들어 놓은 방이 하나 있어요. 하하방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에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거는 삼성 SDS까지입니다. 요까지만 우리 형님들이 매일 좀 봐주세요 해가지고 얘기했던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순서 바꾸지 않아요. 순서 안 바꾸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부터 밑으로 들어갈 겁니다.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설명을 짧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이런저런 다른 것까지 설명을 해주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볼 건데요.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회사 설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이게 제일 처음에 제가 애플 가지고 설명해 줬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시 다 지워내고 설명해 줄게. 자, 보세요. 이게 상승으로 계속 간다는 게 뭔 얘기인가 하면 얘가 여기서 이게 파동거리지 말고요. 그냥 이 밑판가 이런 거 세릴 필요 없고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를 넘어서서 조정을 받고 가든지 아니면 여기를 훼손할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상승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볼 게 없어요. 5분에 6 골든 크로스 내가 또 다시 가면 이게 넘어서서 또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파동을 숫자를 세리고 이걸 맞춰야 돼. 우리가 이걸 맞춰가 뭐 합니까?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이익만 많이 내면 되는 거지. 이 파동을 맞춰가지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 주는 거는 얘가 여기서 여기를 넘어서 갈 거냐 아니면 여기를 못 넘고 내려올 때 여기를 훼손해서 내려올 거냐 그것만 내가 미리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설명해 주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우리 형님들이 제가 설명해 주는 얘기의 요점을 정리를 잘 해가지고 저 얘기하는 동생이 무슨 얘기가 요점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요점은 뭡니까? 저점을 훼손만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이제 선생님 그것을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고점을 넘어섰을 때 그러면 여기가 짝꿍되기 쌍바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쌍바닥입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아직까지 팔 자리가 안 나왔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니까 우리가 살려 그러면 11선 들어오면 또 사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 거냐 말 거냐 할 때는 지금 기다렸다가 이게 더 한 번 더 내려오면 그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조급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느긋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봉과 월봉을 보고 우리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일봉 가지고 뭐 내려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가지고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쪽 책 얘기로는. 그래서 저도 책에 기반을 두고 맞추는 거예요. 제가 일목균형표 할 때는 누구에다가 맞췄죠? 청성촌놈에다가 맞췄잖아요.
근데 이제는 일목균형표가 아니고 성승현 작가가 말하는 그 스타일에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일 아니고 10일 이동 평균선에서부터 시작해가 이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눌림을 때 여기서는 팔까 말까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자리가 오는데 우리는 이 밑에 보조 지표가 있으니까 여기서 팔지 않겠죠. 아니면 여기서 더 사야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본래 3일선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3일선을 였거든요. 3일선을 였는 거는 왜 였는가 하면 얘가 내려오면 내가 추가 매수로 어디에서 할 건가를 보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3일선과 5일선을 깰 때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봉으로 11선을 보는 게 아니고 주봉으로 11선을 봤을 때 주봉으로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월봉으로 들어갔으면 월봉으로 매매했을 때는 아직까지 매도 자리가 안 나왔다는 명쾌하게 우리가 이 주식을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보세요. 여기서도 이거 뭐 설명해 줄 게 별로 없죠. 보세요. 저점을 훼손했죠. 여기 저점 훼손했죠. 여기 저점 훼손했죠. 그 다음에 여기 저점 훼손했습니다. 여기 저점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파동에서 얘가 다음에 한번 접어줄 때 이렇게 접어줄 때 이렇게 접어줄 때 어디에서 멈춰서 올라가는지를 봐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내려온 게 파동으로 보면 다 끝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래 5개거든요. 5개. 보통 이제 세 개 봅니다. A파, B파, C파를 보는데 이게 A파, B파, C파를 이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5개라면 여기 깼으니까 여기도 또 A파, B파, C파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 N파동으로 하나, 둘, 3이 올라가는 거예요. 3이 올라가면 여기를 넘어서야지 됩니다. 여기를 파동으로 보면 여기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5분에 여기서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를 우리가 보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일봉에 하는 거고요. 주봉으로 보면 지금 살자리입니다. 살자리. 사야 되는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11선 위에 올라서면 사서 11선을 훼손했을 때 여기서 팔 거냐 말 거냐를 주봉으로 보는데 여기서도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는 저승사자 캔들이 여기서 나온 거니까요. 일단은 팔고 다시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쾌하죠. 사는 자리와 파는 자리가 너무 명쾌합니다. 그러면 이걸 월봉으로 끌고 오면 여기서 사서 아직까지는 팔 자리가 아니고 살 자리라는 얘기죠. 한 번 더 살 자리라는 얘기죠. 여기서 저승사자 캔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거 보기 전에 우리가 볼린저 밴드에서 이 보조 지표를 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쉽게 내가 매매를 하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일봉에 지금 10일의 정비율이고요. 그 다음 주봉으로 보면 10일의 정비율이고 11선 위에 캔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얘가 가일 것만 가지고 이게 50만 넘어서면 50이 넘어선다는 얘기는 10일 이동평균선이 정비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되니까 여기서 요거 올라갈 때 얘가 가일권을 가줄 때는 얘가 11선 올라가면 그때서는 10일의 정비율이 된 거고요. 지금 얘는 50 위에서 한번 눌러준 자리에서 눌림목에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형님들이 판단하면 되겠죠. 이거 저한테 문의하신 분들은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 보조 지표 보고.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얘가 양의 오실레이터가 계속 늘어나면서 얘가 양의 오실레이터로 5분 주에 오늘 아침 일찍 봤을 때의 오실레이터가 줄어져 있다. 많이 줄어져 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성 ST 얘는 보면 지금
지금 현재 이렇게가 이 전고점을 넘어선 상태에서 지금 살짝 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오미오 오실레이터로 들어오면 얘가 조정을 좀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봐서 이게 음으로 들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전산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전산 들어오면 오늘 주봉으로 양해 오실레이터가 늘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 역시도 여기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돌아설 때 ADX로 얘는 ADX를 보면 됩니다. ADX가 윗방향일 때 윗방향일 때 얘가 상승이면요 여기서 급등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ADX가 윗방향으로 올라갈 때 여기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틀었는데 이게 음의 오실레이터다. 그러면 하락으로 접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DX와 오실레이터가 음의 오실레이터느냐 아니면 양의 오실레이터 있다가 양의 오실레이터가 느느냐를 보면 얘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얘는 지금 혼조 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 월봉으로 봐도 여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 가격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상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50을 넘어서야 되겠죠. 그렇죠? 50을 넘어서야 된다. 그렇게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현재 ADX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오늘 양의 오실레이터를 분명히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겁니다. 이게 뭐 볼 게 없어요. 이거 설명해 줄 게 없죠. 지금 설명해 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더 살 거냐만 생각하시고 사 들어가면 됩니다. 5분에 여기 넘어서서 갈 것 같고요. 2차전지 다 좋아요. 그 다음에 롯데입니다. 이 아픈 손가락인데요. 저는 여기에 엄청난 물량에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들고 있어요. 아직도 들고 있고 전혀 이 종목이 여기를 못 간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가면 더 간다는 생각을 하고 동박인데 제가 오늘 하하방에다가 저거 증거체에 관한 글을 갖다가 저거 채찌핏 저거 제미나인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그거를 해놓은 걸 글을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SKC랑 이거랑 이제 똑같은 동박을 하거든요. 얘도 지금 전자회로 기판에 전해 동박이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 역시도 바닥은 찍었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한 번도 갱신하지 않고 그냥 고점만 갱신해가면서 눌림목만 줬다. 크게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요. 걱정하는 자리가 나오면 제가 이거 좀 힘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저점 훼손하지 않았고 여기에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고 여기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파동으로 보면 그냥 이게 하나의 파동입니다. 그냥 이렇게 N자 파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N자 파동을.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이게 올라가는 거에 이렇게 작은 파동이 2개씩 3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이게 삼성 파동이라면 이 안에 4개에서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소파동이.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눌려줬으니까 내가 살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 11 이동평균, 주봉으로 11 이동평균 전혀 훼손하지 않았고, 월봉으로도 전혀 훼손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더 사면 더 사야 되는데, 저도 더 사고 싶지만,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는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 종목도 전혀 뭐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죠.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이제 원전 건설이잖아요. 그다음에 건설 분야에서 우리 해외의 건설 분야에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이만큼 탄탄한 회사. 저도 사실은 여기서 놓쳐버렸는데요. 이거를 여기서 놓쳐버렸는데 참 아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 당시에 우리도 2차 전지 쪽에 저는 원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 원전 쪽을
에너빌리티부터 해가지고 이 바닥에서부터 계속 매매를 해가지고 같이 들고 갈 생각이 없어서 매매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더 이상 뭐 설명해 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여처럼 이렇게 한번 눌림목을 줄 때 사들어 갈 생각을 하셔야 되죠.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건 조금 그렇고요. 따라 들어가는 건 그렇고 아직까지 이게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 왔을 때 여기 저승사자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인감 저승사자 캔들이라는 게 뭐가 저승사자 캔들인가면요. 이게 캔들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캔들이 올라가요. 캔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선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조정받을 때 이 캔들이 여기 와서 걸리는 거 이렇게 걸려 있는데 요게 저승사자 캔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 캔들이 요게 저승사자 캔들이에요. 요게 정확하게는요. 요때는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팔고 이 하락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다시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명쾌하잖아요.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전혀 여기서 샀다면 전혀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걸 계속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할 때 이거만큼 그냥 주봉으로 보면 매주 월요일 날, 그다음 뭐 월요일 날 돼서 아니면 금요일 날 보고 월요일 날 팔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책에서 보면 딱 1분 안에 결정권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 1분 안에 결정 내릴 필요가 없죠.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너무 좋죠. 그다음에 SKC입니다. SKC는 지금 혼조죠, 혼조. 이 박스권할 혼조입니다, 혼조. 그죠? 지금 월봉이 오실레이터가 음의 오실레이터에서 이제 양의 오실레이터 나오면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로 오면 더 사면 되는 거지. 이것도 동박이거든요. SKC 동박에다가, 그 다음에 그 유리기판에다가, 그 다음에 얘네들 분리막에다가 하는 게 많아요. 얘네들 제약도 가지고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얘는 뭐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니로 오면 더 살 생각은 돈이 되면 더 사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저 역시 저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여기 있을 때 제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사놓은 거 아직도 들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그냥 들고 있는 거에 내가 팔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냥 뭐 손실난 것도 내가 여기서 팔고 또 매매하고 이런 것들 저는 한 번 사면 거의 매매를 잘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손실 보는 건 엄청 손실 보는데 이제 그 기준을 성성인 작가가 얘기해 준 그 기준을 완전히 잡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매매를 해가지고 갈 거다.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는 이걸 들고 여기서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몰라서 이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게 안지가 얼마 안 돼요. 제가 한 2, 3년 정도부터 이제 일목균형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지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설명 이렇게 해주는 게 유튜브를 하면서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형님들도 남들한테 차트 설명을 해보세요. 좀 해보다 보면 실력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같은 이거 하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는 이렇게 본다, 저렇게 본다,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본인 역시 공부를 안 하고는 주도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몇 번 친하게 만나면서 설명하다 보면 나의 실력이 훨씬 늘어난다.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명쾌하게 이제 자리가 내가 사서
사서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 그러면 얘가 50으로 올라갔을 때, 주봉으로 50을 스트레이트 슬로가 올라갔을 때 여기가 정배열이 되는 거고, ADX가 이렇게 내려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올 때 주가가 내려오면요, ADX가 올라갈 때 뭐가 될까요? 이건 100% 상승으로 갑니다. 상승으로. 이거는 ADX가 왜 ADX를 보는가 하면요, 자 보세요. 이게 ADX가 여기서 내려왔죠. 여기서 보세요. 이게 ADX가 내려올 때 주가가 내려오면요, ADX가 내려오면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으로 갑니다. 그리고 ADX가 내려오면 올라갈 때 뭐가 될까요? 상승으로 갑니다. 근데 ADX가 올라갈 때 상승으로 갔다가 ADX가 행보하는데 내려오면 ADX가 내려올 때 하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ADX가 하락으로 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려오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ADX가 내려올 때 주가가 올라가면 ADX가 상승할 때 하락 갑니다. 이 반대예요, 반대. 그거는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리하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ADX가 내려올 때 이게 하락이면 ADX가 여기서 상승으로 갈 때 얘는 여기 고점을 넘는 상승 자리로 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이트 슬로우를 봅시다. 스트레이트 슬로우가 50 올라갈 때 얘가 50 올라갈 거고, 얘가 50 올라갈 때 여기 고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그렇긴 하지만 스트레이트 슬로우가 여기를 간다 해서 무조건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ADX가 가는데 캔들이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슬로우가 간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이 올라간다고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락으로만 더 안 이루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거를 피를 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다 보면, 스트레이트 슬로우를 많이 보다 보면 그런 얘기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요. 그다음에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이거 오길래 제가 이거 뭐죠? 그 배그인가요? 배그 그 저거 오락 있죠. 그거 제가 하거든요. 그 예전에 지금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총사업하는 그거 제가 엄청 좋아해가지고 막 그 주식 하다가 막 지겨우면 그거 가지고 막 패드 그거 가지고 막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안 하다 보니까 한 명만 죽이고 바로 죽더라고. 이게 뭐 움직이는 게 좀 어두해 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봤는데, 이게 이제 크래프톤 그 게임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바닥은 잡았는 것 같아요. 바닥은 잡았는데 여기를 넘어서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행보를 해줄 거냐, 이런 쪽으로 보면, 일봉으로 보면 지금 요렇게 만들어내고 또 한 번 더 눌러줬다가 올라가도 되는 거고요. 지금 바닥은 잡혔는 것 같습니다. 바닥은 잡혔는 것 같고, 우리가 사는 쪽으로 본다면 어, 주봉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저승사자 캔들이에요. 요게 저승사자 캔들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게 선승현 작가님이 얘기해 주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5일선과 3일선이 없는데 저는 5일선과 3일선을 그냥 여놨다. 그러면 여기서 팔아가지고요, 사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지금 제가 선거리인데 요 자리에서 사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뭐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니로만 더 사도 되고, 요거 이제 지켜보면서 천천히 여기 천천히 있다 보면 여기 또 자리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봉으로 계산했다면 주봉이 11선을 훼손하지 않으면 사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월봉으로 또 봐도 얘가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월봉으로 보면 이게 자리를 잡은 건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체 속에 침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골드가 아니고 침체에서 벗어날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꼭 두 번이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이게 스트레이트 슬로우, 예전에 내가 설명을 한번 해줬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얘가 침체 들어가고 올라가는 칙하고 이게 속임수를 한번 주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다가가고도 속임수를 한번 줘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주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눌러주고 또 가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하면 이 여대쯤에서도 다시 한번 살 기회를 한번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번에 돌려 세워서 급등하는 자리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막 오늘 제가 설명해 준 게 막 뭐 법인 것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제가 매일매일 이걸 얘기를 해주면서 캔들과 위평선과 그다음에 보조지표들을 보면서 설명을 매일매일 해주니까 그걸 가지고 참조하시고 제 얘기를 참조로 들으셔야 되지. 제 얘기가 뭐 그냥 이게 뭐 내가 얘기한 게 그 법처럼 막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 양반이 이렇게 읽어주니까 내가 궁금했던 거를 이렇게 읽어주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을 내가 들을 수 있었다. 이런 걸로 그냥 만족하면서 본인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해나가면서 제가 매일 설명을 해주잖아요. 한 달 동안 설명해 줄 거니까 본인들이 계산한 거랑 나랑 계산한 거랑 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건가를 생각하시면 된다.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뭐 우리 저걸로 보면요. 그냥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냥 뭐 매도 자리 없고요. 그냥 감시면 됩니다. 뭐 이건 설명해 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봉으로 52의 신고가를 갖다가 2주 동안 눌려준 것 뿐이거든요. 근데 내가 캔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게 오늘 캔들 이게 이제 하나 시스템 하나만 더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 시스템은 볼 게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샀느냐에 따라 있지만 지금도 버티고 있다가 내가 여기서 샀는 것 같으면 뒤로 오면 더 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혀 뭐 여기 있던 거 팔고 사고 할 필요 없다. 주봉으로 보면요. 아직도 내가 여기 꼭대기에 샀다 하더라도 팔 게는 언제든지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게 여기서 그냥 끝나지는 않아요. 그냥 끝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양의 오실레이터가 늘어나면 분명히 여기를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거니까요. 여기서 요걸 잠깐만요. 삼성 SDS가 저한테 설명해 주려는 게 이게 답니다. 삼성 SDS는 참 이거 어려운 주식이에요. 이게 가려고 그러면 가야 되는데 얘가 뭡니까? 전부 다 이제 회사가 내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인터넷하고 회사 뭐 전상망 이런 걸 다 융합시켜가 다 뭐 그거 하는 회사거든요. 정확하게 저는 알지는 못하는데 이 회사 굉장히 괜찮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 지금 가지도 않고 이렇게 됐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가도 벌써 갔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주식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계속 눌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저 같으면 소량을 가지고 이걸 보겠지만 이게 이 주식보다는 더 좋은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크게 물려 있으면 그냥 방법이 없지만 아니면 저는 이 주식을 제가 몇 번 손도 대보고 했지만 진짜 돈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주식은 지금 현재 선생님 저가로 보면 지금 현재 11선 밑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면 얘가 올라간다 그래도 가일권을 가고 있지만 여기서 ADX가 이제 나왔으니까 조금은 올라가겠죠. 올라갈 건데 여기에서도 보면 꼬리를 이렇게 달죠. 이렇게 다는데 요 부분하고 똑같은 하나 시스템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요 부분 있죠. 보세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갖고 SDS에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한테는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기서 설명해 줄게요. 캔들이 있지 않습니까? 캔들이 여기 캔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 장대 양봉에서 선생님 작가가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여기를 4등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4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4등분에서 반 사이에 내려오는 거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4등분 해야 되는데 여기 한 번 더 잘라야 되는데 여기 한 번 더 잘라야 되죠. 그래야지 4등분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4등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정확하게 4등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얘가 내려오는 부분, 이 부분부터는 문제가 돼요. 이 부분은. 근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2m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하라고 들어가지만 여기까지 내려와서 올라가는 부분은 상승으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일봉에서 캔들이 지금 현재 보면 이거를 여기서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그 양반이 주봉을 보면 설명하지 일본 가지고 설명하는가 꼭 5개 캔들을 보라는 거예요. 5개 캔들을. 5개 캔들에 이거는 묶으면 뭐가 됩니까? 열십자가 되는 거죠. 열십자요. 그죠? 여기서 끝났으니까요. 맞잖아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자 보세요. 요 5개를 묶어버려요. 여기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끝난 지점이 어디입니까? 끝난 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종가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캔들 5개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5개를 봅니다. 여기서 5개를 또 봐서 이걸 5개를 보면 여기서 4개, 5개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2개 다 엎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면 종가상으로 여기서부터 몸통이 어디죠? 시가가 어디죠? 여기가 시가 되죠. 그러면 여기 꼬리고 여기서 몸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의 꼬리가 되는 거 이게 몸통이 여기서 요만큼의 몸통이 되고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몸통이 되는 거고 여기는 꼬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요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얘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 저점을 훼손해야지만 이게 하락으로 보니까 이게 아직도 괜찮긴 괜찮아요. 전혀 뭐 이상 없습니다. 전혀 이상 없는데 일봉으로는 이렇게 보지만 주봉으로 볼 때는 이미 캔들 밑으로 내려오면 내가 살 거냐 말 거냐 안 봅니다. 올라갈 때 봅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거니까 이익 내죠. 그거는 자전 매매를 하더라도 주봉 가지고 매매를 하면 주봉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요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지만 형님들 될 수 있으면 이 성성인 작가 책을 한번 사가지고 보십시오. 이거 뭐 얼마 안 합니다. 3만 원 미만이니까요. 꼭 한번 이 책은 진짜 권하고 싶어요. 볼만해요. 이 개념이 너무 간단하면서 너무 쉽고 맹쾌해요. 내가 매매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꼭 한번 사봐라. 그리고 볼 수 있으면 전자책을 볼 수 있다는 그 공짜로 볼 수 있으면 전자책을 보면서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아니면 파동에 대해서도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조금 이제 그 처음이라서 설명을 좀 요렇게 깊게 해 드렸는데, 이 밑에 이제 뭐 LG전자니 하이버니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올려 놓은 겁니다. 이 인제 LG전자도 예전에 했던 얘기였고, 그다음에 하이버도 했던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HPPS도 우리 형님들 중에 가지고 계시는 분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예,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형님들이 얘기를 해 줬고, BHI는 저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건 원전에 관련돼 있거든요. 원전에 BHI, 두산 에너비티, BHI, 강원 에너지, 한원 시스템. 한원 시스템은 저희 또 그 친구분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하나를 넣어놨다. 한국전력도 우리 하하방 형님들 중에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고, 하나케미칼은 없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내가 여는 한농화성도 제가 그냥 열고, 이수 페타시스 이것도 얘기한 게 없었고, 레이커 머티리얼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는 우리 형님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건데, 여기서 요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만 본다면 이래요. 자, LG전자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기서 4등분 하면 여기까지거든요. 이게 반이거든요. 이 반 뒤로 올 때 매매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5분에 올라갈 때 가일권을 가줄지 안 가줄지가 되는 거예요. 전번에 가일권을 슬쩍 들어가고 뺐죠. 5분에는 가일권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월봉이 너무 좋아요. 월봉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주봉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일봉도 ADX가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내려올라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얘는 지금 양이 오실래,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 신고가로 가는 정에서, 여기서 신고가를 갈 때 여기서 거래를 한번 터져주고 그 다음에 거래를 줄이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이게 신고가를 갈 때는 거래가 늘어서 가는 게 아니고 줄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 막대가루표를 정성촌 놈은 인정을 안 해줬으니까 저도 안 봤던 건데, 선생님 작가는 이걸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걸 놓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버입니다. 하이버는 여기 꼬리 부분 있죠. 이 꼬리 부분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게 뭐 여기서 내려온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내려오면 더 사면 되는 거고, 이거는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아직까지 매도 자리가 전혀 안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HP, HSSP죠. 얘도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월봉이 양의 오실레이터, 주봉이 양의 오실레이터, 일봉이 눌림목 음의 오실레이터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를 내고 여기를 넘어갈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얘가 가일권을 들어가 줘야 됩니다. 들어가 줄 때 여기 고점을 넘어서서 갈 수 있다.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저는 이거를 지금 들고 갑니다. 이거는 현물로도 들고 가고 선물로도 들고 가고 다 들고 가고 있다. 지금 너무 좋은 자리에 이렇게 양의 오실레이터, 얘가 52에 가일권, 얘가 51호에 가일권 갔을 때는 여기를 어떻게 갈지, 이런 주식은 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좀 오늘 저녁에 자고 있나 11시부터 12시, 1시까지 이 회사를 탈탈 털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니로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 물리더라도 사야 된다. 아니,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오실레이터 보면 보이시죠? 이때가 뭐였습니까? 살게였죠. 지금 ADX가 올라가고, ADX 보세요. ADX 내려올 때 뭐 했습니까? 조정받았죠. 그럼 ADX 올라갈 때 상승으로 갑니다. 상승으로 가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뭐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초병을 씌워놨어요. 여기서 보초병 씌워놨나? 여기서 어디서 보초병 씌워놨습니다. 보초병을 이제 씌워놓고, 이제 사실은 이거 살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2 차전지 이게 인제 저거 선물에 있기 때문에 현물에서 그냥 보초병 씌워 놓고 선물에서 그냥 손만 댔다. 손만 댔다. 그러니까 딴 거 수입 들어온 거에서 포스코 홀딩스에서 수입 들어온 거에서 그냥 손만 대 놨다. 그러면 니로 오면 더 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HI는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열을 이제 그 저거 열을 해가지고 이제 전기 터빈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열 교환기입니다. 얘가 열을 시켜가지고 이걸로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저거 할 건데 열을 식히는 그 장치로 해가지고 할 건데 이 회사가 탑입니다. 탑이에요. 이 회사가 탑이고 그 다음에 그거와 똑같은 걸 하는데 얘네들도 해외에 진출한 경험이 굉장히 많고 얘 되면 얘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두산 에어리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제미나이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얘네들 두 회사를 원전이 간다면 이 두 회사를 보는 게 좋다. 열교환기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원 시스템도 열교환기를 하는데 얘는 자동차 열교환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좀 발전한다 그러면 얘는 데이터 센터의 열을 잡는 쪽으로 좀 발전하지 않을까. 얘가 지금 한국 타이어 쪽으로 지금 매각이 돼가 한국 타이어에서 가 있을 겁니다. 그의 한국 타이어 자회사예요. 그 한국 타이어가 지금 괜찮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눈여기 한올 시스템도 눈여기 봐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지금 월봉으로 보면요 사가이고 지금 전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렇게 지금 급등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 들어오면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는 조금 사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전력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원전이 가면 한국전력 무조건 가야 되니까요. 얘는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지금 조정을 음의 오실레이터에서 조정을 잘 받고 그다음에 양의 오실레이터가 나올 때 또 한 번 더 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월봉으로도 52의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은요.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이거 함부로 팔면 안 돼요. 주봉이 됐든 월봉이 됐든 52의 신고가를 가는 건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일봉도 맨 마찬가지예요. 눌려줄 때 그러면 이제 이게서 이제 우리가 파동으로 보면 자 간단하게 제가 계속 봐주는 거죠. 여기 저점을 여기 저점을 훼손 안 했죠. 그러면 여기 저점도 훼손 안 했는데 얘가 여기 위로 온 거는 뭡니까? 이게 눌림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눌려줄 때 여기 저점을 훼손하고 이쪽으로 위로 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는 문제되는 게 아니거든. 그냥 눌려주는 겁니다. 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명쾌하죠. 그냥요.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일 볼 거니까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지 않고 요거는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짧게 설명하면 좀 밋밋해서 여기서 설명을 좀 길게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물어보지 않은 것들에서 하나케미칼,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 전혀 이상 없다. 그죠? 전혀 이상 없죠. 여기 고점은 갑니다. 이렇게 되면 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겁니다. 한동화성도 여기를 이제 넘어서려고 그랬죠. 5분에 여기 위로 오면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저점 자리를 잡아야 될 건데 저점이 지금 현재 최고 꼬리를 여기 잡아놨잖아요. 이 꼬리요. 이 꼬리를 잡아먹는 게 있으면 조금 더 조정이 위로 올 거고요. 그 조정이 어디에서 멈추는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잡고 또 올라갔다가 여기를 또 잡고 위로 오면 이게 다시 제자리로 올 수도 있는데요. 제자리로 올지 안 올지. 그리고 얘가 11선에 올라가 가지고 11선에서 저승사자 캔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봐야지 된다는 얘기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전고체가 가면요. 얘도
갑니다. 여기도 들어있어요. 얘는 플러스 걸면 되죠. 그 다음에 얘 보십시오. 얘는 이걸로 보면 11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일단은 조정인데 이 조정이 어디까지 이 갭 자리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까지 올지 이제 이렇게 보고 자리가 어디에서 잡히든지 잡히면 그때부터 우리가 사들어 가는 자리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주식이 올라가던 게요. 여기서 이제 좀 그려 볼게요. 여기서 좀 그려 보면 간단하게 그려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요. 이렇게 되면 내가 살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살 자리를 잡을 때 명쾌합니다. 자, 이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반등을 합니다. 아직 반등 자리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반등을 하고 이 반등 자리에서 여기를 훼손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더 밑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해서 위로 갈 거냐가 여기 자리를 잡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자리를 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건 자리가 안 났어요. 그리고 11선 밑에 있는 거는 선성인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주식은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들어줍니다. 이 주식도 지금 똑같은 맥락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어놓은 거는 저것 때문에 이어놨어요. 얘네들 그 삼성 SDI가 간다면 전고체에 들어간 항매물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놨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요.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제 종목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잘못 들어가요. 하나 더 들어갔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보면요. 미국 주식 딱 4개 보고 요거 그냥 주르륵 읽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은 그렇게 됐는데요. 형님들이 얘기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읽어주면서 해줄 거니까요. 일단은 더 이상 종목을 받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죠. 제가 22일 새벽까지만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받은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준다 그랬고 또 들어온다 그러면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계속 이걸 한번 보셨던 분들은 또 내 것도 궁금하면 계속 넣게 되면요. 이 밑에 계속 넣게 되면 제 시간이 너무 길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볼 때는요. 여트라도 여치 않겠습니다. 여치 않고요. 다음 달에 주문을 3월 30일 날 받겠습니다. 주문은 31일 날 받아서 또 한 달 정도 더 할지 아니면 3월 달 돼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지 그거는 이제 한 달 해보고 한다 그랬으니까요. 지금부터 들어오는 거는 여기다가 여치를 않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고 그 안에 들어오신 분들면 해준다 그랬으니까 저도 이걸 매일같이 새벽에 찍어서 이거 해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오늘까지 얘기했던 부분에서 들어온 거는 모든 걸 다 얘기해 드렸고 내일부터 뭐 이것 좀 봐주세요 저것 좀 봐주세요 하는 거는 저는 여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고지를 해드리면서 한 달 뒤에 다시 공지를 하면서 요 종목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말이 좀 섭섭하고 저거 하셔가지고 저거 그러시더라도 약속이니까요. 이건요. 약속이니까 약속은 지키자고 하는 거고 또 뭐 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댓글에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시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뭐 그냥 막 엉뚱한 얘기 막 하고 그러면요. 저도 사람인지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면 그냥 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보실 분들은 또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늦게 뭐 좀 듣기 언짢은 얘기를 좀 해 드렸는데 그거는 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